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가장에서 백만장자가 된 두 남자의 돈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책 제목은 리치웨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의 부자들이 가졌던 생각, 이 생각을 가져감으로써 리치웨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유명한 대중연설가이자 최고의 동기부여가 자기계발 전문가로 마이크로소프트, AT&T 통신회사죠,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등등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을 비롯해 수많은 기업에서 동기부여가로 강사로 활동했던 스티브 챈들러, 그리고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딛고 백만장자가 된 샘 백포드, 이 두 분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면서 이루어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부의 비밀을 이루었고 많은 사업가와 기업가를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런 책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한 리치웨이의 핵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진정한 꿈이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리치웨이를 걷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어느 정도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나도 창조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밖에 벌 수 없어 라고 하면 그만큼밖에 이제 벌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가난한 언어를 바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난 저런 건 절대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선 멈추래요. 가난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자제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가 그런 언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노련한 최면술사는요, 이렇게 한대요. 당신의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차갑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최면을 막 걸면은 정말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학교, 사회, 배우자, 친구, 동료 등등 우리는 넌 할 수 없어. 넌 불가능해 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아유,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유, 투자해서 돈 벌긴 요즘 힘들어. 요즘 장사에 성공하긴 힘들어.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라는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이 최면에 빠져나오는 방법.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진실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거짓을 믿으면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나는 현금을 사랑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라고 말해보래요. 근데 난 돈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에이, 그 돈 별로 안 중요해. 돈 인생의 전부야. 이런 말을 오히려 더 많이 듣게 돼요. 자, 이 책에는 돈을 덜 중요하게 여기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담겨 있대요. 응? 무슨 말이죠? 방금은 현금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시켜놓고 왜 돈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이 두 가지 수준에 모두 도달해야 한다고 해요. 돈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돈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만큼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에는요, 돈은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돈은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과 돈은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로 하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누가 리치웨이를 걷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닥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떨어져 본대요. 투자에서 망하거나 사업에서 망하거나 사별, 이혼, 이별, 배신 등을 겪거나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죽음 말고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모든 사람 나를 떠났어.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실패야 라고 경험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닥을 친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는 일은 없을 거야. 뭘 하든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어. 난 안 할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든 나는 앞으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쫄딱 망했다가도 우뚝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책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는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행운합니다. 그분을 쫓아가서 배우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실언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나는 수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적이 있었다. 그냥 물에 뛰어들면 알아서 뜨게 될 거라면서 사람들은 나를 설득했지만 나는 쉽게 이를 믿지 않았다. 가라앉을 거야. 죽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믿었대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된 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은 후부터였다. 네, 우리가 믿은 그 순간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않았기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해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못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완벽한 타이밍만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그런 때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꿈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좋은 타이밍이 얻어 걸립니다. 저는 어떤 것을 그냥 계속 했어요. 조금씩. 그리고 저에게 큰 위험이 없을 정도로 부담 없는 정도로 계속 무언가를 해냈어요. 하다 보니까 좋은 타이밍이 왔어요. 그때 뭔가 성공을 이루고 그때 부도 함께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지같이 대충대충 하다 보면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운에 내가 얻어 걸릴 수 있구나. 물론 계속 하는 동안 실력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많은 것들을 빠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 서적을 뒤적이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에 어떤 애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집을 구입하면서 밟아나가는 모든 절차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법을 공부합니다. 책에 나와요. 방법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즘 좋은 강의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애정이 없어요. 막 저걸 어떻게 해? 뭐 세입자가 전화하면 귀찮지 않겠어? 수리는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는 거야? 이럴 때는 머리 아파 이러면서 힘들어해요. 자,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애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식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부동산이 좋다 그럼 부동산을 하시면 되고, 부동산 중에서 땅이 좋다 그럼 땅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라고 오래된 명언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기 전까지 진정한 부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라고 해요. 남들이 돈 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은 나에게 돈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게임을 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놀 때도 지치지 않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재밌게 놀면은 밤이 새도록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하기 싫은 공부를 한다거나 하기 싫은 숙제를 한다거나 남이 시키는 것을 억지로 할 때는 졸리고 피곤하고 하기가 싫어요. 돈을요, 게임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왜? 게임은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을 게임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되는 일, 하기 싫어도 참아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돈을 게임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종류의 건강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를 놀이로 바꾸면 에너지와 창의력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투자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투자가 재밌고요, 신나요. 투자 얘기하는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 신나 보인다 라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거예요. 근데 투자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고 막 골치 아프고 막 무섭고 두려우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말이죠. 저는 유튜브가 재밌습니다. 텔레비전 방송도 재밌습니다. 그거 할 때 머리가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벌벌 떨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놀이로 바꿔라.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이것만큼은 두렵지 않고 정말 재밌어요. 저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죠. 자,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이런 명언을 이야기했습니다. 행동이 없는 목표는 한낱 공상일 뿐이다. 상상으로요, 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돈 벌고 싶어 라고 머리론 얘기합니다. 말로도 합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꿈을 꾸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세인트 프란시스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하라. 먼저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별표할게요. 먼저 가능한 것을 하래요. 그럼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건데 그냥 한번 해보게 돼요. 그냥 한번 아무 기대 없이 해보게 되는데 그것도 되는 그런 마법을 경험합니다. 나중에는 뭐가 생기냐면 가능한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 방법을 찾아내요.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핏 봤을 때는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막상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또 길이 생기고 도와줄 사람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불을 없애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자존감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난 그만한 가치가 없어. 누가 나를 고용하려고 하겠어?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진급시키겠어? 이런 식으로 나를 나쁘게 봅니다.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자신감을 그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난 능력이 없고 형편없는 것 같은데. 자, 팬레터를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이메일이나 나를 칭찬하는 말들을 모아서 저장해 두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선생님이든 부모든 혹은 뭐 친구든 과찬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되게 고맙습니다. 유라야, 너도 얼굴을 좀 고쳐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니까 노현정이 그때 되게 이제 뜨고 있었거든요. 노현정 아나운서가 공부하세요 이걸로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참 말도 잘하고 아나운서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얼굴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얼굴만 고치면 노현정 같은 아나운서가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는데 저는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 친구가 나를 정말 그렇게 국내 최고의 아나운서급으로 보는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그냥 대학생, 먹고 노는 대학생, 숙제도 안 하고 레포트도 안 쓰고 공부도 안 하는 대학생인데 그런 말을 해준 친구가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친구의 어떤 그 작은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 꺼내서 곱씹어보고 그래요. 물론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비난은 묻어놓고 팬레터를 많이 꺼내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불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원천 중에 하나는 무의식이래요. 우리가 머리로는 뭘 막 하고 싶은데 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이 나를 붙듭니다. 우리는 무의식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외부의 정보만 받아들이고 막 바깥일하고 애만 보고 청소하고 밥하고 또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막 정말 외부의 어떤 그런 일들로 정보를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느라 바쁘다면 이 가슴 깊이 우리 내면에 있는 무의식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잡음을 차단해야 돼요. 명상, 책 읽기, 멍 때리기, 산책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런 소리 듣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간에 떠오른 영감과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모 별표 100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빈 시간을 가지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유주인 빌 게이츠는요, 매년 그저 생각하기 위해서 한 달간 통째로 휴가를 냅니다. Think Week라고도 얘기하죠. 생각하는 주간이라고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을 보내는, 사람들이 봤을 땐 바보 아니야?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돈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에서 유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쉬면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회사를 발전시키는 어마어마한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이 다른 때보다도 일하지 않는 달에 고조된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는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죠. 제 국민은행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직장이 사라지고 나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없어지거나 무언가를 차단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약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겠다는 열망,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최고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향하는 길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얘기했었어요. 지금 우리 윈도우라는 이 체제로 컴퓨터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정말 편하게 해줬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던 지금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라고 자문해 보길 바란다 라고요. 사업이든 기업이든 보상한 만큼 얻게 마련이다. 그래서 보상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지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열정페이 같은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잘 못하고 실패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것저것 얘기를 했습니다.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혼자 옷을 입고 혼자 밥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네가 어려워했던 것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을 하려고 아주 많은 애를 썼지.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건 네가 배우려고 마음먹기만 하면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는 뜻이야. 처음에는 실수를 하게 될 거야. 고생도 할 거고. 그러다 몇 번 실수를 하고 나면 실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준단다. 그래서 우리 실수가 나쁜 것이다 라고 규정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실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실수를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도전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무모하게 웃으면서 재밌게 게임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 돈이나 벌려고 바쁘게 살지 마라. 조 카버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손님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손님도 마찬가지다.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손님하고나 협상하지 마라. 제가 이거 예전에 마케팅 얘기할 때 늘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너무 싸게 뭔가를 판매하게 되면요. 이상한 결과가 생깁니다. 자, 이 책에 그 내용이 있네요. 당신이 원하는 수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에서 당신이 차지하게 될 위치를 자리매김하게 된다. 조만간 물건은 좋은데 값은 싸게 판다는 말이 퍼지고 그 결과 싼 가격만 찾는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싸게 판다고 소문이 나요. 그럼 나는 계속 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금만 비싸게 팔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바쁘게만 삽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사람이 없고요. 무조건 무슨 원가 이하로 달라고 해요. 땡처리 가격으로 달라고 합니다. 힘들겠죠? 결국에는 망합니다.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보고요. TV를 시청하면서 우리는 여기에는 어떤 기회가 놓여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임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게임이죠. 여러분 뭔가 하고 싶으세요? 뭘 할까 고민 중이세요? 그럼 이런 뉴스 많이 보시고 이제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시면서 여기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에 무수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오늘 당신이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신성한 시간을 갖겠다고 선언하라. 자, 우리는 우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막 청소하고 막 집안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시간이 없어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하느처럼 있느라고 내 삶을 공주로 살 수가 없죠. 물론 아기가 너무 어려서 젖을 달라고 보챌 때는 당연히 아이를 안아줘야 되는데 주변에 시시콜콜한 얘기로 당신의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전화를 자꾸 건다거나 쓸데없이 연락을 한다거나 자꾸 만나자고 해서 번거롭게 한다거나 저는 무슨 판매 관련 마케팅 전화 이런 거 오면 바로 차단 눌러요. 네, 말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뭔가 집중하고 있어. 책을 읽거나 강의를 준비하거나 방송 준비하는 흐름을 탁 깨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는 시간이야. 방해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처럼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휴가 전날이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휴가 들어가기 전날에는 3일 동안 할 일도 하루에 끝마칠 수 있다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이나 사무실을 비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다만 요 일들을 다 끝내고 이제 휴가를 가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잡담이나 공적인 대화가 아닌 일로 방해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일 휴가를 떠나서 말이야. 일을 다 마무리 짓고 가려니까 좀 바쁘네. 그런 얘기는 내가 돌아온 다음에 하자고 라고 이렇게 미뤄두는 거죠. 가족에게 냉정할수록 부는 당신을 향해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두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 책에는요, 가족끼리 사업을 하거나 우리 가족끼리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일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가족 사업에도 엄격한 규율을 정해서 쓸데없는 감정이나 불화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사업을 벌이다가 나중에 막 해고를 하거나 서로 안 좋게 되는 경우,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대로 하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라든가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요. 저녁 뉴스를 본다거나 연속극을 본다거나 실종신고, 범죄쇼, 스포츠, 심지어 자동차 속의 라디오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그런 거에 막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불행한 뉴스들을 알아야 할까요? 이것은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별로 텔레비전 보면 좋은 게 없어요. 전 TV를 아예 보지 않습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안 봐요. 자꾸 사람들 저한테 무슨 드라마 보세요 이러는데 안 봅니다. 뉴스요? 안 봐요. 뉴스 안 봐요. 저는 저의 삶을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 가족이 좋아하는 거,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한 일,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나쁜 사람 안 만나고 그러고 사니까 너무너무 삶이 좋아졌어요.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돈 버는 세미나, 부자 되는 세미나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한계를 비롯해서 자신에게는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무한계 인간이 아니라 한계 인간인 거죠.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도 없다는 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용기를 갖게 될 때 비로소 도약하기 시작한다. 자, 내가 문제가 없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할 수 있다. 라는 걸 가져가면 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수 없다. 맞아요. 내 허락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나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가진 것만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야, 이 멍청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한 가지를 골라서 제대로 하라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집중해서 했을 때 칭찬의 선물을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울 때는 오늘 하루 아이 잘 키웠어. 어떤 날은 책을 읽었고 책을 읽은 날은 오늘은 책을 참 잘 읽었네. 어떤 날은 요리를 열심히 했어요. 와, 나는 오늘 되게 맛있는 요리를 했다 해서 요리는 인증샷 찍어서 막 올리고 책은 내가 리뷰를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자신에게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별것이 아니어도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일을 진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날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지 걱정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기쁨으로 나 자신에게 칭찬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뭐가 어떻게 걱정돼? 뭐가 집 문제가 걱정돼? 돈 문제가 걱정돼? 직장이 걱정돼? 자,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래서 저는 걱정보다는 기쁨을 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선택합니다. 가난한 가장에서 백만장자가 된 두 남자의 돈 이야기 중에 제가 절반 리뷰를 해보았어요. 나머지 부분 내일 가지고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